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교재 28페이지 수치 채권과 지급 채무 요걸 하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단기 매매 증권 붕괴 문제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단기 매매 증권 붕괴가 아직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먼저 연습을 좀 할 건데 어디로 가시냐면요. 교재 395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여기로 가세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붕괴를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붕괴를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붕괴를 하는 곳이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이 문제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6문제가 출제가 돼요. 6문제는 한 문제당 3점이니까 18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점이 높은 편이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만한 붕괴 문제, 그 실전 연습 문제 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여기 있는 붕괴들은 전부 다 할 줄 아셔야 되세요.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문제를 실어놓은 순서는 제가 교재 앞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이론, 제목에 이론 배우는 순서대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다시 일로 와가지고 연습해보고 그러니까 앞에 제목에 이론 배우시고 일반 전표 입력 쪽 395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 붕괴 있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입력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붕괴를 추가로 더 연습하시고 싶다. 붕괴가 중요하잖아요. 연도 시험에서 추가로 더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보면은 그 필수 붕괴 연습 120선 해가지고 붕괴를 그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붕괴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395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1번에 1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주 성의 상사의 제품을 8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제일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 수표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뭐예요? 현금이죠. 자기압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죠. 차변에 현금 800. 그 다음에 제품 판 거니까 대변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제품 매출이 와야 되겠죠? 제품 매출 800.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기쁨 우리에게 원재료 200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럼 원재료를 200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럼 차변의 원재료 200. 그 다음 100만 원은 뭘로 줬어요? 현금 100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해서 줬죠. 수표를 발행하니까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붕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 책에다 붕괴를 해보세요. 해보고 난 다음에 혹은 연습장에다 붕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입력은 나중에 제가 한 번에 그러니까 실전 연습 문제 1번이 유동자산 당좌자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입력을 또 연습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연습장이나 책에다가 한번 붕괴를 해보세요. 그 붕괴한 걸 보고 나중에 또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그 입력 연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그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당좌예금 통장에 넣은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가 있었냐면요. 600만 원 이렇게 있었죠. 자, 이 돈을 빼서 어느 통장에다가 넣었대요? 당좌 예금 통장에다 넣었으니까 보통예금 통장의 감소는 대변, 그 다음에 당좌 예금 통장의 증가는 차변이겠죠. 예금 통장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일 거 아니에요. 자, 4번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단수입이자 200만 원도 함께 입금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 4번에 이제 정기예금인데 차변에 정기예금이 1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해약이 됐죠. 해약이 되면은 차변에 있는 정기예금 1억 원이 대변에 빠져야 되겠죠. 정기예금 1억 원이 대변에 빠져요. 해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어느 통장으로 넣었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넣었다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는 모두 함께 들어왔대요. 이자도 함께 들어왔다죠. 이자가 얼마예요? 200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 200.
그럼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총 얼마예요? 1억 2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 1억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고 이자 200 해서 1억 2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걸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국민은행과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당좌개설 수수료 2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으로서 그 예금 통장을 깨지 않는 이상은 찾았을 수 없는 돈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보증금은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긴 하나 찾았을 수 없는 거,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 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은 차변의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 와야 돼요. 자, 금액은 얼마냐? 금액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자, 그다음 당좌 개설 수수료 2,000원. 수수료 비용이죠. 네, 수수료 비용 2,000원. 네, 대변의 현금 500만 2,000원이 빠져나가겠죠. 현금 500만 2,000원. 자, 그다음 페이지 6번. 자, 6번 문제. 6번 문제 보시면은 영업용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대금과 매입비용 11만 7천 원을 국민은행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토지가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1만 7천 원 주고 산 거죠. 차변에 토지 11만 7천 원. 자, 그다음 대변에 수표 발행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당좌예금 잔액이 11만 6,800원밖에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서는 11만 6,800원만 빠져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통장의 잔고가 11만 6,8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은 은행한테 빌려서 줬겠죠. 네, 이때 발생된 걸 우리가 그 당좌 차월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럼 당좌 차월은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네,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은행한테 빌린 돈이니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6번 문제까지가 1월달 문제이죠. 1월달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당좌 자산 부분에 그 현금의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그밖에 안 배웠네. 그 금융상품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분개 문제들이고, 자, 이제 7번 문제부터 거기 15번까지가 2월달 문제이죠. 여기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2월달 문제들. 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 이남물산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당 만원에 매입하고 증권회사에 매입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주식을 샀을 때의 분기이죠. 네, 주식을 취득했을 때. 자, 주식을 취득했을 때에는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매입가액을 시가로 취득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취득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매입 수수료 등의 취득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올 거예요. 샀으니까.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주가 한 주당 만원이니까 1000만원 주고 샀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갔대요? 10만원. 매입 수수료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쓰시면 되겠죠? 수수료 비용 10만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의 현금 101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라고요? 수수료 비용.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원에 100주를 매입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0주가 한 주당 2만원 주고 샀으니까 얼마예요? 200만원이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자,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갔대요? 지금 수수료가
1%이죠. 매입가액이 1%니까 얼마가 돼요? 2만 원. 그래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2만 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현금. 그래서 대변의 현금 202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취득과 관련된 문제이죠. 주식을 샀을 때의 취득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라고요? 수수료 비용.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4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배당금 받았을 때이죠. 그럼 배당금 받았을 때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4만 원. 배당금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배당금 수익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금을 받으면은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번 보유 중인 주 5덕의 주식에 대하여 중간 배당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200. 배당금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요? 배당금 수익 200. 중간 배당도 그 배당금 받은 거예요.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중간에 받은 배당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배당 받은 거죠. 네, 현금 배당 받은 거는 대변에 계정 과목이 뭐가 와야 되냐면요. 배당금 수익이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하고 10번 문제가 배당금 받았을 때 분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가 주식을 팔았을 때 분개이거든요. 매가. 자, 11번 볼게요.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볼게요. 12번에 11번이구나. 11번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회사 주 하나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에 한 주당 7,900원에 모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자, 주식을 팔았을 때인데 장부가액이 7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700만 원짜리를 한 주당 7,900원에 팔았으니까 790만 원에 판 거죠. 자, 700만 원짜리를 790에 팔았으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이죠.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90만 원만큼 이익 나는 거잖아요. 자, 그걸 분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현재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7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700. 자, 얘를 팔면은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빼면 돼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700을 빼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1000주가 한 주당 7,900원이니까 7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차변의 현금 790만 원. 자, 700만 원짜리를 79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9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9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짜리 일단 빼야 돼요. 팔았으니까 빼고 차변에 돈 들어오죠. 790 이익이 90만 원 발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2번에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상장회사 주 바로 시스템의 주식 300주를 한 주당 9,000원의 온누리 증권에 모두 처분하고 거래 수수료 7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장부가액이 300만 원이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걸 한 주당 9,000원에 판 거니까 270만 원이 들어올 거고 수수료가 7만 원 나갔으니까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분개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300. 자, 팔죠. 팔면은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이렇게 빠질 거예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이 이렇게 빠져요. 자, 돈을 받았죠. 얼마를 받았느냐. 한 주당 9,000원. 300주 곱하기 한 주당 9,000원 하니까 270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근데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갔대요? 7만 원이 들어갔다죠.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270만 원이 아니라 수수료 7만 원을 뺀 263만 원이 들어오겠죠. 매각 수수료, 주식을 팔 때의 수수료는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살 때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맞고 팔 때의 수수료는 이렇게 처분가액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돈이 263만 원인 거죠. 그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겠죠. 37만 원만큼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37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었을 건데 수수료까지 이게 공이 하나지 수수료까지 고려했더니 손실액이 7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자, 13번 단기 보유 목적으로 단기 2월 1일에 2,400만 원에 취득하였던 상장 주식 전부를 한 주당 2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매각 수수료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의 계좌이체되었다. 그럼 2,400만 원짜리 팔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 2,400이 대변에 빠져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400을 이렇게 빼요. 자, 얘를 얼마에 팔았냐 봤더니 천주가 한 주당 2만 원에 팔렸죠. 그럼 얼마가 들어와요? 2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차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이 들어올 건데 뭐가 나갔대요? 수수료가 나갔다죠.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어요? 20만 원이 나갔으니까 천주 곱하기 한 주당 2만 원 하면 2천만 원. 거기에다가 수수료 20만 원 빼면은 1,98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천주에다가 2만 원 곱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에 수수료 20만 원 빼면은 1,98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2,4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1,980만 원을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420만 원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420만 원이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분개가 되겠습니다. 2,4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수수료를 뺀 1,980만 원을 판 걸로 봐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손실액이 420만 원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풀어볼게요. 14번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해결급 수준에서 잘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그 분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실어놓긴 했어요. 이게 세무 2급에 나올 만한 문제이긴 해요. 그 회계1급에서는 나온 적이 거의 없고 이런 문제로 한번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주 강철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을 매각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다. 주 강철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주식은 있잖아요. 회사에서 살 때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저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주식을 사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주를 샀어요. 10,000원 주고. 근데 제가 사면 꼭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산 주식들은 주로 반토막이 잘 난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났어요. 한 주당 5,000원이 됐어요. 그럼 저는 본전 찾으려고 하면은 두 배나 돌려야 되잖아요. 네. 주식하다 보면은 목표가 뭐가 되냐면요. 본전이 돼요, 맨날.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은 2배로 올라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일 한 주를 더 샀어요. 5,000원일 한 줄 더 사요. 그럼 제가 산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총 2주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2주를 옛날에 10,000원 주고 산 게 하나가 있고 5,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다시 샀으니까 제가 똑같은 주식을 한 주당 얼마 주고 산 걸로 평균을 내버리면은 평균 단가가 7,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물타겠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주식은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산 다음에 또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평균을 내서 단가 산정한다라는 거. 그럼 1월 7일 날에 주식을 얼마 주고 샀어요? 396만 원 주고 샀죠. 그래서 1월 7일 날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396만 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월 10일 날에는 얼마예요? 주식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총 얼마냐면요. 896만 원이에요. 주식을 총 얼마 주고 샀어요? 896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총 몇 주예요, 주식이? 300주 더하기 400주니까 700주잖아요. 700주를 총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96만 원하고 500만 원에서 896만 원 주고 산 거죠. 자, 700주를 896만 원 주고 샀으니까 한 주당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2,800원 주고 산 게 돼요. 주당 단가는 12,800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7은 7, 7이 14, 7, 8, 56 맞네. 그래서 주당 단가가 12,800원이다라는 거 평균을 내면은 자, 그러면 한 주당 12,800원 주고 산 게 되니까 얘를 팔아요. 몇 주를 팔았어요? 이 중에서 500주를 팔았다죠. 그럼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빠져야 되겠죠.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빠지는데 요 금액이 얼마짜리다라고요? 한 주당 12,800원짜리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500주 곱하기 한 주당 12,800원이니까 640만 원이겠죠. 그래서 대변에 빠지는 단기 매매 증권은 6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640만 원. 자, 요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빠지는 건데 이게 살 때마다 가격이 다 달랐기 때문에 평균을 내요. 평균을 냈더니 한 주당 단가가 12,800원이었던 거고 그럼 12,800원짜리던 거 중에서 500주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빠지는 단기 매매 증권은 64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돈 받겠죠? 돈은 얼마를 받았어요? 500주 곱하기 한 주당 13,000원에 팔았죠? 65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겠네요.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65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640만 원짜리던 거를 650에 팔았으니까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만큼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죠, 14번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은 뭐 풀 줄 알면 될 거고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럼 15번 볼게요. 15번에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700만 원을 구입한 상장회사 주 군호물산의 주식 200주 중 80주를 주당 400원에 처분하였으며 처분 대금은 소망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자, 요 정도는 이제 그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200주 중 80주를 팔았잖아요. 근데 얼마 주고 샀었어요? 산 게 700만 원에 구입한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700이었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7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요. 총 몇 주죠? 총 200주잖아요. 200주를 7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200주를 700만 원. 그럼 한 주당 얼마 주고 산 게 돼요? 주당 단가가 35,000원 주고 산 거예요. 35,000원. 맞나? (200주) 곱하기 35,000원. 700만 원 맞네. 그래서 한 주당 단가가 35,000원인 거예요. 얘 팔았죠. 그러면은 몇 주 팔았대요? 80주 팔았죠. 이 중에서 다 판 게 아니라 80주 팔았으니까 80주 하면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80주 83, 24, 85, 40 280만 원 빼면 되겠네요. 대변에 빠지는 단기 매매 증권은 280만 원인 거예요. 280만 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200주 중에서 몇 주 팔았어요? 80주 팔았으니까 몇 퍼센트는 집한 거예요? 40%는 집한 거죠. 그럼 이 중에서 40%는 치면 280만 원 판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럼 돈을 얼마 받았느냐? 80주를 주당 4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320만 원 받죠. 32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죠.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320만 원. 그럼 280만 원짜리 주식을 32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4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40만 원만큼은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과 관련된 문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은 이 수준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실전 연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 실을 때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근까지 기출된 문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형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전 연수 문제는 꼭 잘 풀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을 일단 여기서 마칠 건데, 제가 다음 강의를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좀 페이지가 좀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근데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다음에 진도가 28페이지 수치 채권과 지급 채무거든요. 자, 여기 제가 이야기할 때 페이지가 좀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너무 페이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의 필수 분기 연습 있잖아요. 요거 풀 때 문제가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 이거 하다가 강의를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33페이지 필수 분기 연습 있잖아요.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문제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 카페에 질문을 좀 하세요. 거의 질문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질문하시고, 제가 이 부분은 강의를 좀 먼저 촬영을 한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좀 다시 찍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강의를 재업로드 할 거예요. 할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강의가 페이지가 좀 다른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달라도 내용이 다르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업로드된 거, 업데이트 된 걸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보시면 되세요. 페이지 다르지 않는 강의, 그걸 보시는 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요, 거기 일단은 강의가 33페이지까지 하나의 강좌가 있을 거고, 34페이지부터 기타의 당좌자산, 이 부분도 페이지가 좀 다른데 내용이 하나도 틀리진 않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